네, 2025년 6월 17일 이정훈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은 어떻게 갈까요? 네, 저는 휴전으로 가지 않고 정권 교체로, 체제 교체로 간다라고 봅니다. 미국은 13톤짜리 3만 파운드의 벙커 버스트를 이란에 투하할 거로 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외교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사람이 김정은입니다. 러시아에 착 달라붙었습니다. 이 중요한 시국에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씨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헤매고 있다. 저는 상당히 대한민국한테는 좋은 조짐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등을 만나주지 않고 미국으로 급거 귀국한 트럼프. 이스라엘-이란 전쟁 휴전 때문에 귀국하는 게 아니다. 훨씬 큰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휴전은 무슨 얘기냐?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리고 있죠. 미국이 이스라엘과 같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는 한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뉴욕에 역시 이란 대표부가 와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미국이 얘기하는 거겠죠. 동시에 이제 이란은 아랍 국가들을 통해 가지고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전부 다 반이란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연합국을 이뤄서 이란이 지원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을 때려 부수고 있었죠. 근데 이런 나라들을 상대로 미국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 즉 이스라엘의 공격을 멈추고 이란과 이스라엘 갈등이 휴전으로 가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외교 채널을 통해서 또 다른 3국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사우디라든지 이런 나라, 오만 이런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공격은 유엔 헌장 위반이다,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핑계로 계속 휴전을 툭툭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휴전이 아니야. 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 훨씬 큰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고 바로 돌아와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죠.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뭔가 하면은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입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 통수권이 뭔지 지금 엉뚱하게 행동하고 있죠. 통수권자로 행동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통수권자가 육해공군을 지휘 총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육군에서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참모장, 그 다음에 각 참모를 하면서 총사령관인 대통령을 보좌하죠. 그거 말고도 외교까지 포함해서 총 지원하는 게 NSC입니다. 정보를 지원하는 거는 CIA. 그리고 이제 경제부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지원하는 데는 어디냐? 그거는 미국 백악관입니다. 미국 비서실장은요, 참모장이에요, 참모장. Presidential Chief of Staff.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각 군의 참모총장은 모든 군의 조직은 사령관이 있고, 사령관을 보필하기 위해서 참모, 스텝이 있습니다, 스텝. 보통 군의 참모는 정보작전, 군수 이런 순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정보작전, 군수보다 하려면 인사가 중요하니까 인사가 넘버원. 인사, 정보작전, 군수. 이렇게 나가죠. 그 외에 몇 개도 없습니다. 이 참모들을 총 리드하는 사람이 참모장. 그리고 그 위에 사령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미군도 각군 본부에 보게 되면은 정보참모, 인사참모 쭉 있고 참모총장이 있습니다. 참모총장이 각군에서의 육군이나 해군에서의 참모장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대통령, 사령관인, 총사령관인 대통령을 보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 외적인 문제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것도 가야 되니까 민간 참모로 구성된 게 백악관 참모진입니다. 그리고 그 참모들을 쭉 이끄는 참모총장이 비서실장이죠. 우리나라의 대통령 비서실장은 세크러터리, 비서 같은 느낌이지만 저쪽은 참모장으로 전혀 참모총장으로 느낌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걸로도 부족해서 NSC라고 하는 더 방대한 참모격을 붙여놨고, 또 이것만으로 부족해서 안보보좌관이라고 하는 또 스텝을 또 붙여놨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서 뭘 논의하느냐, 결국은 이겁니다. GBU-57. GBU-57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란과 북한을 폭격하기 위해서 만든 초대형 벙커버스터, 지하 관통탄입니다.
미사일로 쏘기에는 13톤이니까 너무 무겁죠. 폭격기인데 폭격기도 공격을 당하지 않아야 되니까 스텔스 폭격기. 현재는 B2가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F-117도 있지만 그건 작아서 이걸 못 실어요. B2에는 단 2발만 싣습니다. 그리고 적의 레이더에 들키지 않으면서 들어가서 떨어뜨리면 이게 지상에 탕 떨어지는 순간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면서 땅을 뚫고 들어가죠. 한 60m를 파고든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한번 시한폭탄이 작동해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럼 땅이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하에 있는 시설이 초토화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무기죠. 지금 GBU-57을 개발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고 이걸 싣고 갈 수 있는 폭격기를 가진 나라도 미국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벙커버스터를 달라 그랬는데 미국이 안 줬죠. 저도 이스라엘은 이거 쓰지를 못해요. 달고 갈 비행기가 없으니까. 모르죠. 뭐 이번처럼 대규모 공장을 이용한 초정밀 공격을 하는 이스라엘이니까 무슨 수가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B2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란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이란의 핵시설 중에서 농축시설은 이번에 거의 농축시설은 지상에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들락날락거리고 뭐 옐로우 케이크라고 하는 농축 우라늄 원료가 와야 되고 뭐 차가 와야 되니까 지상에 만듭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벙커버스터 한 2만 파운드짜리 갖고도 그 F-35A에 2발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그걸로 때리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한 40대의 F-35A가 있으니까 공중급유기가 지원해주면 충분히 가서 때리고 올 수가 있죠. 그걸 다 때렸는데 지금 이란은 60%로 농축한 우라늄을 지하 깊숙한데 그게 두 군데 숨긴 것 같아요. 나탄스하고 포르도. 이거를 잡으려면 이제 13톤짜리 3만 파운드가 필요한데 이거를 미국이 사용할 것이냐 말까 결정을 하는 시점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심리전입니다.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지금은 하메네이를 죽일 수도 있는데 하메네이를 안 죽입니다. 대리로 누구를 죽였느냐? 오늘 보도 온 거 보니까 전시 참모총장을 죽였다고 얘기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란군 참모총장, 총참모장이죠. 그 다음에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메네이가 급히 전시지휘관으로 전군을 이끌 사령관을 지명했는데 그 사람도 오늘 공습으로 죽여버렸어요. 그럼 이런 주요 지휘관들 어디에 움직이는지 내부에서 다 안다는 얘기야. 하메네이를 죽일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마 이스라엘은 하메네이 안 죽이고 그의 아들을 죽일 거라고. 그럼 하메네이가 더 겁먹죠. 계속 밀어붙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란 국민들한테는 군 전략시설 근처에 가지 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디에 가지 마라. 누구네 집 근처에 가지 마라. 이런 걸 계속 여러분들 갖고 있는 휴대폰에 그냥 문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완전히 저기는 뭐 충격과 공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하다 안 되니까 미사일을 쏴도 다 막아버리니까 전략시설은 안 되고 이제 인구 밀접 지역, 민간인 지역으로 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막는데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방공망이 약하죠. 그리고 섞어 쏘기를 하는 거죠. 드론하고 쏘다가 갑자기 거기다 미사일 집어넣고 하니까 약간 드론만 잡다가 놓쳐서 얻어 터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만 지금 뭐 이란은 뭐 쩔쩔매는 거예요. 휴전하고 싶어 죽을 지경인데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원하는 게 뭔가 하면 정권 교체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는데 저희가 한참 공부할 때는 레짐 체인지를 참 레짐이라고 하는 거는요. 옛날에 봉건시대 때는 왕이 군주가 통치했잖아요. 그 왕정, 군주정 그게 레짐입니다. 그게 공화정으로 바뀌는 게 근대화였죠. 그게 레짐 체인지예요. 우린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레짐이라는 게 하는 게 또 공산 체제에서 민주 체제로 바뀌는 것도 레짐 체인지. 체제가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독재 체제에서 민주 체제도 또 민주 체제에서 독재로 가는 것도 레짐 체인지. 그 독재 국가나 전제 국가가 핵무기를 만든다라는 게 미국 국제 정책에서 오랫동안 나온 이론이죠.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독재 국가고 또 세습을 하니까 전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민주정으로 바꾸도록 레짐 체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많은 논문이 나왔는데 그걸 못했어요. 대한민국은 이북을 상대로. 이란 같은 경우는 그 종교 지도자가 계속 이어오는 레짐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레짐 체인지를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간 거예요. 저희 공격을 하면서 레짐 체인지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란 점령 안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민주정으로 바뀌면은
굳이 핵무기 안 만들고 외국에다가 무슬림 혁명 수출하지 않고 자기네끼리 잘 살겠다고 열심히 일하고 살면 좋은 거 아니냐 이거지 않습니까? 그럼 레짐 체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란에서 반 하메네이 세력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메네이가 지금도 입고 있는 게 자기네 갖고 있는 핵전력일 거야. 지금 미사일로 만들어서 쏘고 싶겠지만 쏠 준비까지는 안 돼 있는데 미국이 들어가서 아까 말한 13톤짜리 3만 파운드 GBU를 때려버리면 와야 되죠. 그럼 레짐 체인지가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를 노리는 겁니다. 그 전에 레짐 체인지가 일어나 버린다면 미국은 주지 B2 폭격기로 이 벙커버스터를 투하하지 않을 거고 아니면 지금 투하해서 계속 압박을 넣어서 레짐 체인지가 일어나도록 할 겁니다. 이거는 트럼프 같은 사람은 지난번 선거운동할 때 요 총을 귓볼에 맞았죠. 그리고 끄떡없이 파이트 했죠. 나이도 많은 사람이. 우리 이재명 후보는 요 목에 약간 살짝 났는데도 들어눕고 부산대병원 갔다 서울대병원 갔다 생쇼를 했죠.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한다고 하면 할 것 같아요. 무서운 사람이죠. 근데 이 북한의 김정은은 그렇게 머리가 좋아 보이지 않는데 북한에도 엘리트들이 상당히 판단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에 트럼프 측은 뉴욕 유엔 대표부에 있는 북한 대표를 만나서 트럼프의 친서를 주겠다는데 북한이 받지를 않았죠. 아마 북한이 받았으면은 이스라엘이 이란 때린 걸 설명하면서 너희 이렇게 맞을 수 있어 사인을 보냈을 텐데 안 받았습니다. 그게 김정은이가 잘한 거고 그리고 나서 김정은이는 오늘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평양에 오게 해서 만났습니다. 우리를 얘기하면 안보실장을 만난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폭풍군단을 파병했는데 이번에는 공병하고 건설 주로 공병 한 6,000명을 파병하겠다. 공병 중에 일부는 쿠르스크 지역에 우크라이나에 가까운 지뢰를 제거하는 걸 하고 나머지 병사들은 재건 사업을 하겠다. 러시아에 착 달라붙는 겁니다. 착 달라붙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북러 전략적 동반자 조약 강조하면서 북한이 위험해하면 러시아가 지켜줘야 된다. 러시아가 아쉬우면 북한이 해줬으니까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는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이잖아요. 중국하고 북한이잖아요. 이제 북한은 지 살라고 러시아에 붙었는데 중국은 지금 어떻게든 자기 혼자 버티고 있습니다만 러시아랑 중국이 하나가 되면 골치 아프니까 러시아를 계속 끌어들이기 위해서 러시아를 G7에 참여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란이 한 거 하는데 북한하고 러시아가 도와주는 건 없다라고 하면서 러시아를 계속 분리시키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 어쨌든 트럼프는 푸틴을 친구라고 하는데 그 푸틴하고 친구인 게 김정은이니까 김정은은 글로 붙어야만 사는 거죠. 죽을 뚱살뚱하고 지금 총력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교는요 난세일수록 원사이드가 한 편을 들어요. 죽든 살든 간에. 양다리에 걸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뭐 실용외교 국익 우선하면서 양다리에 걸치기로 하는데 저러면 골로 가는 겁니다. 미국까지 뭐하러 갔어요? 캐나다까지 만나지도 못하고. 또 이런 상태에서 북한하고 짝짝꿍하게 되면은 미국은 계속 한국을 흔들어 댈 거고 그럼 우리가 힘들어지죠. 이재명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이재명 정권을 밀어내는 레짐 체인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레짐 체인지 공부할 때는 북한을 와해시키려고 했는데 대한민국 좌파 정권을 레짐 체인지 하는 걸로 먼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 휴전이 아니다. 정권 교체. 미국은 13톤짜리 벙커버스터를 투하할 수 있습니다. 자, 북한은 예측을 이걸 했는지 어쨌는지 귀신처럼 러시아에게 달라붙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호기 타고 여행하니까 즐거운가요? 그렇게 돈을 팡팡 써? 경제 뭐 살리기 위해서 추경한다 그러고 25만 원 나눠준다고 하면서 그거 뭐하러 갔어? 정말 이재명 대통령 외교 못하면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대한민국 기록에 남을 겁니다. 감사합니다.